안녕하세요. 마더 테라피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인생을 이제 불행 또는 파멸을 시키는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모는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때 자녀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노력을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이제 자녀의 인생을 불행 또는 파멸을 시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 부모 자신이 이제 자녀의 인생을 불행 또는 파멸시키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부모의 심각한 문제인 경우입니다. 부모 자신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막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자녀를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도 바로바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여력이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통 이제 자녀를 이제 방치하거나 학대, 무관심, 아니면은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자녀 스스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 친구 관계, 학교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때도 도움을 부모한테 요청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문제는 계속 커져만 가게 되고 악화만 되게 되겠죠. 뭔가 해결이 된다던가 문제를 이렇게 처리가 된다던가 이렇지 못하고 계속 이제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되고 그리고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해요. 부모가 자신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걸 깨닫고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부모가 자신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심리 문제일 경우 스스로 이제 상처가 발생되는 것을 치료하고 알다 보니까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에 따라 그 정확한 양육법을, 그러니까 마더 테라피를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부모의 행복, 자녀의 행복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건 부모예요. 부모에게 마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그 KRP 마음 치료를 통해서 이제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행복 습관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이와 함께 마더 테라피를 병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제 부모가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녀의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부모는 나 이렇게 자녀 문제가 발생이 된 건 내 탓이 아니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은 뭐 자녀를 탓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가족을, 아니면 뭐 이와 연결된 다른 것들을 막 탓하거나 원망을 하게 되면서 자녀는 결국 불행한 인생,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는 부모 스스로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심리 문제의 경우는 스스로 치료하고 마더 테라피를 적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의 문제의 경우 KLP 마음 치료를 하면서 마더 테라피를 같이 병행하게 되면 부모의 행복과, 이제 양육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으로는, 첫 번째는 이렇게 부모가 심각한 문제에 있을 경우인데,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자녀의 심리 문제를 위해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 아니면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심리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이 하나만 해결이 되고 다시 또 다른 심리 문제가 발생이 돼요. 또 그래서 이 다른 심리 문제를 또 해결해요. 그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 부모는 더 이상 내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판단하게 되면서 포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자녀의 심리 문제를 포기하게 될 경우, 부모는 그 무기력감, 부모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할 만큼 했고 노력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때 자녀도, 그리고 부모도, 가정도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불행과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그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자녀의 심리 문제를 발생했을 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방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방법은 정확한데 부모가 적용을 잘못한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의 경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전문가는 상담사든 누군가를 이제 내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맡깁니다. 이 사람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기기만 하고, 부모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계속 그
심리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과 이제 노력을 투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자녀의 심리 문제가 뭔가 해결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계속 지속되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부모는 그 노력을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자녀한테 적용을 못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심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불행 또는 이제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선은 내 방법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내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정확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자녀에게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녀의 심리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시간과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 노력이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이나 파멸을 위한 노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더라도 부모의 노력이 없게 되면은 자녀의 심리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만 그냥 맡겨놓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위탁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녀를 그냥 위탁만 해놓고 부모는 그냥 가만히 치료되겠거니 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부모가 이제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 자녀 스스로 정확한 방법과 부모의 노력, 그래야지 자녀가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심리 문제를 그때그때 가벼운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스스로 치료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를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는 이제 건강하고 이제 안전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 자녀는 그 안에서 자신의 심리 문제를 그때그때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결국은 부모의 행복 그리고 자녀의 행복,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문제로 부모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랬을 적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정확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아이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진짜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물어본다는 것이 저희 한국심리교육원에다가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이제 원리, 아니면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계속 뭔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아니면은 내가 뭐 전문가든 누구든 아무튼 계속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녀의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된다던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이제 상담의 문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